이번 핸드는요 2호 블라인드 히어로가 A3 스테이스를 딜링 받았습니다. 포지션은 코 뒷자리 쪽이었고요. 스몰 블라인드 2, 빅 블라인드 5에서 하이잭에 있던 나머지 폴드하고 하이잭에 있던 플레이어가 5개 콜, 그리고 히어로가 여기서 20개로 뱃을 하고요. 스몰 블라인드에 있던 핸드가 콜, 빅 블라인드 폴드, 그리고 하이잭에 있던 플레이어가 콜로 플랍이 열렸습니다. 팟은 총 65개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투페어가 맞은 상태에서 모노톤 보드 갑자기 앞에 있던 스몰 블라인드 플레이어가 30개로 배설해요. 동크 배설이에요. 하이잭은 콜을 하고요. 네, 뒤에 있던 히어로도 스택이 이 정도 30개 콜을 합니다. 그래서 팟은 총 90개를 추가한 155개가 나온 상태에서 턴이 그 클럽이 떨어지고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80개 뱃을 이어서 했고, 하이잭에 있던 핸드도 80개 콜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히어로가 80개, 200개 더 전부를 올인을 해요. 올인한 상태에서 뒤에 있던 스몰 블라인드 콜, 그리고 하이잭은 남은 게 얼마 없는 상태에서 콜, 그리고 핸드 오픈을 했는데 당연히 한방 플러시로 핸드가 나왔는데 얘는 포플레 빵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니악한 플레이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버 8 다이아가 떨어지면서 이 모든 스택을 한방 플러시인 스몰 블라인드에게 주는 이러한 핸드였는데, 이 핸드에 대해서 홀덤 닥터 제이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랍에 미들 투 페어를 맞췄지만 모노톤 보드가 깔렸을 때 조금 불편한 보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은 일단 대충 나누겠습니다. 그냥 대충 나눴습니다. 양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하이잭에서 림프를 탔고요. 컷오프에서 20개 배팅, 그러자 스몰에서 콜, 하이잭 콜 해서 총 팟은 60개. 플랍이 이렇게 오픈됐는데요. 스몰에서 동크벳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동크벳을 하는 경우는요, 플레이어가 진짜 자기 카드만 보고 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낮은 투페어 혹은 낮은 한방 플러시, 이런 경우에 동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방 플러시인데 64 스페이드 이런 거 들고 있어가지고 스티양차 걸려있는 되게 낮은 플러시, 혹은 지금 보시는 이 히어로의 카드처럼 투페어, 3호 투페어 이런 게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30개 동크벳을 쳤는데 이 뒷집에서 하이잭이 콜을 했죠. 그러고 컷오프에 있던 히어로도 콜을 했어요. 그리고 턴카드를 봤는데 여기에서 80개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하이잭에서 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컷오프인 히어로가 80개, 200개도 이렇게 올인을 해버렸죠. 근데 이 턴카드가 떨어지기 전과 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플랍에서 이 보드 자체만으로도 한방 플러시가 있을 수 있고 2, 4 같은 한방 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9와 같은 카드는 이 사람이 투페어가 아닌 다른 투페어로 진다고 가정을 하면 플랍부터 지고 있는 에이스 5 투페어 혹은 에이스 9 투페어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턴에서 9가 떨어진과 동시에 200더 올인을 칠 거였다면 플랍에서 쳤어야죠. 네, 플랍에서. 근데 플랍에서 안 치고 여기서 쳤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릴레이즈 올인이에요. 네, 뭐를 하기 위한 의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뽀뽀를 죽이려는 의도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 오픈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 카드가 이제 이 빵꾸가 걸려 있는데 이 빵꾸가 안 걸려 있고 이런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뽀뽀를 죽이기 위해서 턴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200을 더했다? 이 사람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못 죽을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은 플랍이 열리고 나서 뽀뽀한테 기대값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플랍에 또 뽀뽀는 잘 안 죽는다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턴에 이빠이 주자 하는 목적으로 이게 떨어진 다음에 뽀뽀를 죽이려고 이렇게 배팅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배팅은 사실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플랍이 열리고 동크로 30개 턴이 열리고 동크로 80개 배팅에 여기서 콜을 했으면 이 집도 문제지만 이 집도 굉장히 강한 핸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크벳은 보통 잘 맞아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크벳을 했는데 턴에서도 동크벳을 안 한다? 그럼 그 집은 한번 떠보려고 하는 걸 수 있지만 플랍에 동크벳을 했는데 턴에서도 더블 배럴을 이어간다? 그러면 그 집은 잘 맞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개의 배팅이 큰 의미가 없는데 200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머지 올인 콜, 여기서도 콜 하고 승부를 보는 거죠. 이런 카드들로. 지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플랍에 뽀뿔도 걸려있고 빵꾸도 걸려있고 또 매니악이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폴드 옵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폴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스몰 블라인드에서 동크를 한 거였는데 지금 이런 보드가 나왔거든요. 이런 보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리버에 이제 이런 카드가 뜨면서 다 넘어갔는데 사실 이 카드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턴에서 9 클럽이 떨어지면서 플랍에 동크 30개 턴에도 80개 이렇게 더블배럴 계속 이어갔다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의 핸드가 정말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 카드가 이제 뭐 요런 카드라던가 아니면 이런 카드가 떨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80개 콜만 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아, 쟤 한방 플러시인가 보다 아깝지만 죽어야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접근법인데 이 사람은 그냥 오히려 힘으로 막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방 플러시인 사람은 죽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카드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매니악이라고 좋은 카드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예. 이 사람의 카드가 이런 카드가 아니고요. 이런 카드. 예. 이런 카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을 같이 있기 때문에 독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드물지만 얼마든지 독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미들셋 플랍에서 이런 카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동크에 대한 콜, 더블 배럴 동크, 그 동크에 대한 콜. 그러면은 이 친구도 최소한 진짜 이런 카드 빵꾸 뽀플 혹은 요런 셋 3셋 요런 5셋 이런 거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셋은 뭐 당연히 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카드도 12장의 아우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3 투페어가 이 사람하고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거지만
리버에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리스크 관리해야죠. 예, 이걸 이렇게 다 밀어버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불편한 플랍이 오픈됐는데 나는 투페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떡하지? 이럴 때에는 상대방이 동크 베팅을 하고 그 동크 베팅을 콜을 했는데 또 턴에서도 베팅을 하는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핸들을 가늠하시고 너무 위크한 플레이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체콜, 뱃콜 이렇게 하는 게 위크한 플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콜을 하는 거고, 리버에서 자기 스택을 지키기 위해서 팟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만 불편한 보드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자기의 모든 스택을 한 방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액션이 어디까지 강하게 나갈 것인가, 이걸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 모든 스택을 한 번에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